자, 테스트 3의 12번 볼게요. 이 문장만 봅시다. Occasionally 뜻이 뭐지? Occasionally 맞아? occasionally 경우니까. 그럼 부사니까는 경우로 뭐에게? 가끔, 때때를 뜻이에요. 가끔. 자, 가끔 리타는 이제 위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타가 치매 걸린 엄마고요. 이 젠, 얘가 치매 걸린 엄마의 딸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어보려는 건 accuse A of B를 기억하라고. accuse A of B는 accuse가 뜻이 뭐지? 고소하다 혹은 탓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오브는 항상 오브는 뭐뭐에 대해로 해석하시면 외우기 쉬워요. A를 비난하다 혹은 고소하다, 뭐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자, 가끔씩 엄마 리타는 잘못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비난 잘못했어. 누구를? 자기 딸을. 뭐에 대해서? stealing cash, 현금을, 엄마로부터 현금을 훔친 거에 대해서 자기 딸 젠을 잘못 비난했다는 얘기는 원래 안 훔쳤는데 훔쳤다고 그렇게 해버렸다는 얘기. 치매 걸려서. 자, 그리고 이렇게 잘못 비난하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을 주었는데, 자, 딸에게 고통을 엄청나게 주었어요. accuse A of B를 외워두시고. 자, 엄마 리타가 entered into 안 쓴다고 그랬죠. nursing home 어디니? 그렇습니다. 요양원이에요. 엄마 리타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현재 몇 개월 뒤에 말이죠. 딸 제니 cleared out 엄마의 집을 청소를 말끔했습니다. 자, 그렇게 청소했을 때 딸 제는 궁금했어요. whether 뭐인지를 딸 본인이 would come across, 보세요. 아까 우리가 come across as가 나왔거든. 내가 외우라고 했었거든. 뭐지 이거? 그땐 뜻이? 뒤에 parrot 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뭐죠? 앵무새 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고, 뭐뭐라는 얘는 뭐뭐라는 인상을 주다라는 단어를 아까 쓰였고, 이게 come across까지 해서 또 다른 뜻을 써요. 목적어 왔을 때 뭐뭇을 우연히 발견하다. 다시, 자, 뭐를 궁금했냐면 젠 본인이, 딸 본인이 바로 엄마, 그 본인의 엄마, 즉 치매 걸린 엄마의 돈을 어딘가에서 우연히 발견하지 않을까. 엄마가 치매 걸리면 어디 물건 숨기거든. 그래서 엄마가 숨긴 돈을, 엄마가 이제 없고 집 청소하다 보면 엄마가 숨긴 돈을 우연히 발견하지 않을까, 할까 못할까 라는 걸 궁금했지만, 그러나 never did가 받는 건 결코 발견하지 못했어요. 숨긴 돈은. 자, 그렇게 돼요. 요것만 하고 넘어가시면 그 나머지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14번으로 가자. 14번. 이거 되게 빨리 하겠다. 많이 엄청 빨리 해서 우리. 14번. 자, 이거 그래서 부지런히 해야 돼요. 목표는 전까지 수능 완성 다 하면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보세요. 문제도 쉽지가 않아. 문제는 좀 단서가 있는 편이다.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보세요. learning, 뭐 하는 거, 동사가 들어가요. 물체를 어떻게 하는 걸 배우는 것은 가져요. 중요한 효과를 갖는데 어디에? 바로 아기의 흥미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바로 물리적 세상에 대한 흥미와 물리적 세상에 대한 지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물체와 아이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 그 관계를 잡아보자고. 물체와 아이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 자, 봅시다. 먼저 아기들은, 이 아기들이란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아이들인데 주변 환경을 그들의 손을 가지고가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뭐라고? 물건과 아이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 이 관계. 근데 손을 가지고 물건을, 주변 환경을 탐구한다는 얘기는 막 집어보는 이런 얘기죠. 그러한 아기들은 또한 발전되게 되는데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발전이 있어요. 이 능력이란 물체의 boundary 뜻이 뭐죠? 경계. 이거지. 막 만지다 보면 두 개가 이런 거지. 이게 막 보는 애는 다르게 두 개가 붙어있다 할지라도 만져보면, 그 보기만 하면 얘는 하나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잖아. 근데 만져보면 어때요? 같이 움직여, 따로 움직이지. 물체의 경계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체의 경계를 안다는 얘기는 요거 두 개가 하나가 아니라 각자 다른 존재다라는 걸 파악하지.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이런 걸 왜 알아야 돼? 자, 그냥 키우면 되지. 자, 주변 환경을 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아기들은 발전이 있는데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어떤 능력? 바로 물체의 경계를 인식하는 능력이 발전되게 돼요. 여기까지가 얘고 여기까지가 얘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주목하게 되는데
어디에 하나의 물체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죠? 끝나고 또 다른 하나의 물체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게 된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아는데요. 왜냐하면 3, 4개월 정도 되는 아기들이, 이 아기들은 좀 더 능동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아이들인데, 바로 고무 장난감. 아이들이 어릴 때 막 묻은 거 있어요. 이빨 닿지 않게 고무로 된 것. 그런 장난감을 막 가지고 노는 그런 아기들이 있는데, 바로 예비 테스트 단계에서 그렇게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아이들이 좀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우린 이걸 알았죠. 바로 놀라움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고무 장난감 가지고 막 갖고 노는 요 아이들은 탐구를 능동적으로 하는 아이들이야, 잘하지 않는 아이들이야? 능동적으로 탐구를 고무 장난감만 막 갖고 논다고. 그죠?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탐구를 하는 아기들이지, 유정아. 다시, 아기들인데 3, 4개월짜리 아기인데 뭐 했던 아기들이냐? 옛날에 바로 좀 더 능동적으로 고무 장난감에 관여했던 아이들, 주변 환경을 탐구했던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비 테스트, 진짜 테스트 전에 예비 테스트 과정에서 고무 장난감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가했던 그러한 아기들, 위에서 말한 자기 주변 환경을 능동적으로 탐구한 그 아기들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한 아기들이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바로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했을 때? 바로 보세요. 잡아. 두 개의 물체가 함께 움직였을 때 놀라움을 애들이 또 깜짝 놀랐대. 뭐보다? 바로 그 두 개의 물체들이 따로따로 움직일 때보다 두 개의 물체가 함께 움직였을 때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덜 능동적인 물체 탐구하는 아기들은, 다시 말해서 자기 주변을 잘 탐구하지 않는 소극적인 아이들은 그 정반대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잘 봐봐. 이거 이해 잘해야 돼. 일단 요 앞에서 요 대상이 되는, 주어가 되는 요 아기들은 어떤 아기들이라고? 자기 주변에 대한 탐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들. 막 물건도 집어보고. 그래서 요 두 개가 각자 이거 끝이고 이게 시작이구나 라고 자기 주변에 대한 이해를,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야. 그 아이들이 좀 더 뭘 보여줬냐면, 깜짝 놀랐어. 애들이 뭐에서 깜짝 놀랐냐?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일 때 깜짝 놀랐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니? 뭐보다? 뭐 했을 때보다? 그 두 물체가 따로 움직였을 때보다. 이거 이해되니? 봐봐. 요 아기들은 지금 자기 주변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라고. 탐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요게 붙어있을 때 각자 이거 정체를 알죠? 하나가 아니라 몇 개다 이건? 두 개다. 그죠? 두 개야. 그럼 얘는 같이 움직여야 돼? 따로 움직여야 돼? 걔는 이미 알고 있는 애니까 걔 머릿속에 같이 움직여야 돼? 따로 움직여야 돼? 땡기면 얘가 따라와 안 따라와? 안 따라오지. 그죠? 능동적으로 이미 세상을 파악하는 아이기 때문에 두 개가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은 뭐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걸 아는 아이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놀라지. 뭐 할 때? 두 물체가 이제 아마도 뭐 실로 묶어놨건 했겠지, 그지? 뭐 연구원이 아마 이건 안 나왔지만 땡겼는데 얘 머릿속에는 이미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만 와야 되는데 얘를 땡겼는데 얘가 같이 와. 안에 실을 묶어놔서 같이 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거 뭐야? 깜짝 놀라지. 그죠? 자기가 파악한 물리적 세계와 다른 현상이 나타나잖아. 그럼 이 아기들은 머릿속에 이미 어떤 개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거 두 개는 하나다, 두 개다. 두 개다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두 개인데 갑자기 얘를 땡기는데 같이 움직여? 깜짝 놀란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할 때보다 그 두 개의 물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보다. 이거는 자기가 예상한 바거든. 이거보다 예상치 못한 두 개가 하나로 움직이니까 되게 깜짝 놀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뭐다? 자기 주변을 적극적으로 고무 장난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애들은 이게 원래 별도로 떨어진 두 개의 물체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 이 꼴보다 물리 세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나고 깊다 이런 얘기예요. 주변을 평상시에 탐구를 많이 하고 고무 장난감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놀았던 그러한 아이들은. 그런데 반면에 덜 적극적인 아기들은 정반대 패턴을 보였다고. 딱 붙으면 그러면 덜 적극적인 아이들은 물리적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낮죠. 그러니까 딱 붙어있어 이게. 걔는 얘를 몇 개로 봐? 두 개로 봐? 하나로 봐? 하나로 잘못 보는 거야. 하나로 잘못 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땡겨도 같이 움직여. 얘는 놀라워 안 놀라워? 안 놀랍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에 놀란다고. 어쨌을 때 바로 두 개가 땡겨도 얘가 따라오지 않아. 근데 왜 안 따라오지? 저 두 개는 하나인데? 라고 착각 속에 산다 이런 얘기예요. 물리적 세상을 제대로 못한다. 이해됐습니까? 이해 논리 지금? 그래서
정리하자면 똑같은 얘기야. 자기 주변을 자꾸 만져보고 탐구해보는 아이들은 뭐를 잘한다? 물리적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이런 얘기예요. 뛰어나다. 그래서 그거와 위배되는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땡겼는데 같이 딸려오게 되면 그럼 뭔다? 놀란다. 이런 얘기야. 이런 모습을 보니 우리가 앞에 있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얘기야.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요게 이제 3, 4개월 정도 됐을 때 아기들이 했었고 요 아기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발전이 된 거겠죠. 자, 이것은 나타내는데 암시하는데 사물들과의 대상들과의 상호작용은 confer 좀 어렵죠? 뭔가 좀 주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지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세계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안 따라오면 얘는 뭐다? 이 물리적 세계의 진실이란 정보란 두 개는 서로 각기 다른 존재다 라는 걸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지식도 주냐면 어떻게 물체들이 should behave,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도 준다. 얘를 땡기면 얘가 따라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지식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건 뭐야? 어떻게 해야지만 애기가 알 수가 있어. 만져보고 뭐 자기 적극적으로 관여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몇몇 연구원은 언급을 했는데 바로 일단 아기들이 reach for, 자 보세요. reach 뒤에는 전체에서 안 쓴다 그랬죠. 근데 그때는 뜻이 뭐일 때만 어디에 도달하다라고 할 때만 전체는 안 씁니다. reach for는 뜻이 있어. 뭐다? reach for나 reach into는 얘는 손을 뻗내다가 이게 들어가니까 내가 긴장한 거야. 저부터 손을 뻗어 닿다라는 뜻이 될 때 리치포로 써요. 그래서 물체에 손을 뻗을 때 손을 뻗어 닿기 시작하게 되면 그 아기들은 보여줍니다. 증가된 흥미를 보여줘요. 물체의 세상에 증가된 흥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흥미는 could be the basis, 기반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지식에 대한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물리적 세상에 이해를 하려면은 물체의 손을 뻗어야 된다. grasp, 움켜져야 된다가 질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도. 하지만 주제 간단하다. 뭔가 아기가 파악하려면 자꾸 만져야 된다. 이런 얘기. 다음 15번으로 가서 이것도 문장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15번에 살펴보는 문장. 이 문장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죠. 자, 요거 유정해볼까? 위험. 이 앞에까지는 장점이 나와요. 누구의 장점?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의 장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단점이 언급이 돼요. 한 가지 위험은, 단점은 어떤? 당신이 직면하게 돼. 뭐로서?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is that 어떻게 하라고?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당신이 알고 있지 않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르는. 이렇게 둘 중 하나 뭐라고? 당신이 쌀쌀맞은 사람. 그렇지. 모르니까. 그죠? 내성적인데. 그리고 삽입된 거 어떻게 하라고? 삽입된 거? 주어가 동사하기에.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 다음? 당신이 상대방 사람들 상대방보다 더 낫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끔한 인상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내성적인 사람은. 그래서 단점이 언급돼서 그 이제 답을 풀어보면 만약에 여러분 당신이 배운다면 아주 조금만 활짝 마음을 여는 법을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에 대해서 내성적인 걸 조금만 벗어난다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언급됐기 때문에 답은 thrive가 뜻이 뭐라고? thrive? 번영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잘 살아가다. 바로 양쪽 세계 모두. 어디? 바로 장점이 있는 세계, 단점이 있는 세계, 양쪽 세계 모두에서 잘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쉬워요. 해석이 16번으로 넘어가자. 지금 해석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집에 가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강의부터 보고서. 자, 16번 갑시다. 자, 16번도 해석 조금 어려워요. 보세요.
자, 일단 빈칸에 들어갈 내용부터 파악을 해보시면 when 하고 주어 동사가 들어가네. 누가 뭐 할 때 들어가고. 자, they가 누군지 몰라. 그들은 도와주어요. 무엇을? equalize 뭐긴 이건? 무엇을? 동일시? 동일시? 또 괜찮고 equalize 동일시보다는 equal 평등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기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게 돼요. 뭔지 모르지만 앞에 있는 내용은 평등한 기회를 선사해 주는 거. 그게 뭐냐? 평등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뭐냐 이렇게 돼요. 평등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내용이 뭐냐? 자, 그 평등한 기회란 즉 바로 동격이고 모든 아이들이 1번, 2번, 3번, 4번 될 기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PP가 이어져야 돼. 능동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아이들이 바로 잘 관리받는 그러한 기회, 또 이야기도 되는 누군가가 이야기 걸어주는 기회, 또 누군가가 이 PP입니다. 누군가가 책도 읽어주는 그러한 기회, 그리고 또 시작을 부여받게 되는 기회인데 이 기회란, 이 시작이란 바로 setup은 그냥 뭐 설정하다 뭐 시작하게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아이들이 시작하도록 해주는 기회인데요. 시작해서 바로 flourish 뭐니가 아까 동의어 나왔네. thrive 그 다음에 prosper 다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회를 아이들이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들어갈 건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평등하게 선사해주는 주체가 누구냐? 누가 뭐 하는 거냐? 첫 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요거 서준이 해보자. declining 줄어드는 출생률 fertility 줄어드는 출생 여러분 fertile이라는 단어 기억나요? fertile 중딩 때 많이 내렸죠. fertile 뜻이 뭐야 지금? fertile 기억나니? 비옥한 기름진 그죠? 땅으로 따지면 그렇고 사람에게도 fertile를 써요. fertile woman 하면 뭐다? 비옥한 여성 이상하잖아. 기름진 여성 욕같지? 연락 좋은 단어예요. 아이를 잘 낳는 다산의 다산의 그러면 infertile 뭐가 infertile 이 뜻이 뭘까요? infertile 척박한 땅으로 따지면 사람으로 따지면 불임의라는 뜻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럼 이제 여기서 그래서 fertility가 돼서 아이를 다산이라는 명사도 되고 아이를 잘 낳는 것 그래서 여기서 출생률 정도로 보시면 돼요. 줄어드는 출생률은 그다음 경종이란 말 아니? 조심해 딸랑딸랑 경고의 종소리의 줄임말이에요. wake up call. 일어나 딸랑딸랑 경종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경고의 종소리. 경고 소리입니다. 이 경고 소리는 보여주는데 무엇을? 정보가 나왔다는 거죠. 정부들이 뭐 해야 된다고? 아니 need to 뭐 해야 된다고? 뭐 할 필요가 있다. 뭐 할 필요가? 뭐를 명사로 봐. 더 많은 걸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줘요. 뭐 하기 위해서? 일하는 엄마, 그죠? 일하는 엄마, 직업 있는 엄마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need to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평등함을 실현시키려면 누가 노력해야 돼? 정부가 노력해야 돼요. 정부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만약에 뭐 한다면 정부가 젊은 여성들이 뭐 하기를 오늘 생략하게 돼요, 그지? 유지하기 무엇을? having 갖는 것을 계속 원한다면 뭐 할 만큼 무엇을? 급격한 인구의 에이징 뭐라고? 노령화를 할 만큼 좀 정부가 나서야 된다. 자, 그러나 이제 역접이 나왔어요, 그죠? 자, 역접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일하는 가정의 conciliation은 두 가지 뜻을 좀 알아주세요. conciliation 일단 화해란 뜻으로 많이 쓰이고 그리고 여기선 조화란 뜻도 있어요. 화해 자체가 이제 둘이 잘 지내봐 이런 거니까 조화란 뜻도 돼요. 일하는 가족의 화해를 지지해주는 것은 지지해주는 그러한 다시 요걸 전체로 목적으로 봐야겠다. 일하는 가정의 화해를 도와주는 정책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이 정책을 지원해주는 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뭐로부터?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중요한데 전반적인 사회의 자 보세요 등장하죠, 그지? equality 전반적인 사회의 평등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하는 과정을 지원해 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죠. 이 평등함을 실현시키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걸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 해볼까? 주 또 내고 여기서 국가로 하자. 정부가 국가들이 있는 어떠한 국가? Reliant. 그렇지 어디에? 시장에 의존하는. 자기가 하지 않게 무슨 여기서 말하는 시장 뭐냐면 자기가 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의존하는. 뭐 하는 시장? 무슨 서비스? 케어 서비스니까는 보육, 아이돌 이런 되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에 그냥 기업체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자기가 하지 않고 without 뭐 없이 뭐 하지 않고 그렇지 무엇을 자 subsidy라는 건 명사고요. 뭐지? 다른 지문에 마찬가지로 나왔어요. subsidy. subside라는 동사죠. subside 뭐다? subside 공건 같이 그지? subside 동사로 보조금을 지급하다예요. 보조금을 지원하다. 명사로 돼서 뭐다? 보조금.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자기가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다가 맡기는 국가들은 나라들은 동사라고 합니다. 어떻다? counting on. count on 뭐야? 이거의 동의어잖아. 하나 더 뭐가 있어요? depend. 다 똑같죠.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용 가능성에 뭐의 이용 가능성에 바로 큰 집단인데 누구의 큰 집단? 근로자의 아주 많은 집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집단에 의존하고 있는 거다. 어떤 근로자인지가 중요해. 어떤 근로자냐? 바로 will provide care for low pay. 이게 중요해. 낮은 급료를 받고 월급 직고리만한 월급을 받고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줄 그러한 불쌍한 근로자 집단에다가 정부가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 이 뒤에 이제 문제가 나와서 평등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봐봐. 정부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민간 업체에다가 아이들의 보육을 맡겨. 그죠? 그럼 부탁한다. 우리가 출생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요 보육원에서 일하는 그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급료는 또 문제가 뭐냐? 굉장히 낮아. 이 사람들은. 자, 그러나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그러나 의존하지만 가장 최소한의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러한 돌보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또한 뭐냐? 이 사람들도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는 제대로 못 버는 거야. 돈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바로 마찬가지로 좀 이제 보육을 받아야 될 아기들이 이 사람들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러한 보육에 대한 해결책은 may be quite limited. 상당히 제한될지도 모르지요. 뭐 때문에 바로 아까 월급이 많아서 적어서 월급 적었잖아. 그래서 그 자원으로 말한 거야. 자원의 부족함에 결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아이 돌봄에 대한 해결책은 상당히 제한된다는 얘기는 뭐다? 이 낮은 급료를 받고 남의 애를 봐주는 사람들의 아이들은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월급이 적기 때문에 누굴 또 고용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의 아이들은 버림받는 거라고. 평등해 불평등해? 불평등하잖아. 요걸 평등함을 실현시키는 거 봐. 이게 문제의 원인이죠. 요 평등함을, 요 불평등함을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해결책은 누가 제공을 해야 돼? 정부가 제공해야 정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것은 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냐면 바로 훌륭한 어떤 보육을 관리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인생에서 좋은 시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오게 되죠. 평등성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답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누가 뭐 할 때 바로 그들은 도울 수 있는데 무엇을? 그 기회를 공평하게 하는 것을 공정하게 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 기회는 아까 읽었죠. 뭐야?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건 누구의 역할이 돼야 된다?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에 뭐 보조금 지원 않고 얘네한테 의존하면 이게 문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평등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얘는 지금 나라들이라고 했죠. 국가들이 제공할 때 무엇을? affordable 뜻이 뭐예요? affordable 뭐지? afford가 뭐라고? afford가 뭔말 여유가 있는 그죠?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주로 말하고 국가들이 when 제공할 때 무엇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할 때 평등함이 지켜지게 된다가 들어가야 되죠. 국가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국가라는 단어가. 자, 그 다음 19번으로 갑시다.
자,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고요. 뒤에서도 잘 보이니 글씨? 글씨 잘 보여? 그래. 자, 보자. 이건 주제가 뭔지. 스포츠는 역할을 해요. 많은 역할을. 사회에서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주제입니다. 첫 문제. 끝. 지문은 끝난 거예요. 주제입니다. 스포츠는 우리 전 세계에서 역할이 올라간다. 지문이 주제입니다. 그 다음 추가 내용 볼까? 자, 요거 첫 문장 해석을 해보자. 자, 요거 유정 해볼까? 야, 아니 너무 최상급 가장 가장 잘 눈에 보이는 레벨 수준에서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게 앞에 있지. 뒤에도 주어가 될 수가 없죠. 동사가 왔지 뭐다? 도치입니다. 도치. 이벤트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 길어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 이벤트는 이제 스포츠니까 경기를 하죠. 경기. 그래서 주어 동사 도치시킨 거예요. 그 다음 매체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스포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수준에서 바로 경기들이 있는데, 이 경기는 어디에서 행해지는 경기? 이 경기에서는 특징이 뭐다? 경기의 특징이 뭐다? 엘리트, 뭐니?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이 경기에서 돈을 받아요. 뭐 하라고? 경기를 하라고. 어떻게? 최고 수준으로 경기를 잘하라고. 그리고 상당히 돈을 많이 받는 코치진도 있어요. 그리고 하고 이 경기에서는 또 관객들이 사이즈able 뜻이 뭐죠? 사이즈able 어마어마한 양을 마찬가지로 돈을 지불해요. 바로 witness 목격하다죠. 보기 위해서. 무엇을? 바로 the spectacle 그 장엄한 흥미로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돈도 많이 지불하지요. 여기까지 해서 뭐다? 스포츠의 어떤 특정 부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스포츠 경기도 있고. 자, 그 다음 자, here 여기에서는 이런 대단한 운동 경기에서는 여기에서 운동 능력과 놀이와 그 다음에 공동체가 바로 핵심 demands 뜻이 뭐라고요? 차원, 핵심 차원들입니다. 바로 스포츠 경험의 핵심 차원들이에요. 2번까지 같은 얘기하죠. 스포츠 경기는 뭐다? 역할이 다양한데 그중에 첫 번째 뭐다? 전 지구적 굉장히 뛰어난 실력의 경기를 하는 스포츠 경기도 있다. 역할이 있다. 자, 3번을 해석해보고 3번은 주제가 뭔지 왜 틀린지 잡아보자. 서준이 해볼까? 소셜미디어, SNS. 소셜미디어는 alter 뭐라 그랬죠? 바꾸다. 바꿔왔습니다. 무엇을? 그치, 누구 사이에서? 팬 사이 관계 바꿨대. 일단 초점이 뭐가 돼? 여기서 소셜미디어가 초점이 됐잖아. 그치? 중요한 역할을 했다잖아. 일단 논점에 적었나요? 그 다음 그리고 똑똑한 브랜드라는 얘기는 이제 뭐 스포츠 팀 중에 똑똑한 걔들은 만들고 있다. 자, make라는 동사도 목적어 2개 명사 2개 써도 A, B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돼요. 뭐로? 미디어를 일부러 만들고 있다. 자, 그러면 완전 틀리죠. 3번은 주제가 뭐지? 서준아? 어디에서? 그치, 스포츠란 분야에서 소셜미디어 적극적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럼 4번 읽어보고 완전히 3번이 뜬금없다는 걸 느껴보자고. 4번 다 해볼까? 이거부터 할까? The spectrum 영역, 그 영역에 자, 근데 다른이 아니라 그냥 다른이 아니라 디아메 뭐다? 완전 정반대 and 끝부분에 이렇게 돼요. 끝부분에는 there are 있어요. 뭐가? 이벤트 뭐라고? 경기. 둘 다 경기를 하자. 많은 경기들이 있어요. 보세요. 자, 앞에 뭐가 나왔지? 요 3번은 제껴버리고 앞에 어떤 게 나왔지?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하는 경기가 나왔잖아. 그죠? 그걸 받아서 그 영역의 정반대 끝이니까 최고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하거나, 그죠? 아주 그냥 초보 단계의 수준으로 받을 수 있죠. 정반대 끝부분에는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경기? 최고 수준의 경기와 완전 다른 거야. 해볼까? 예를 들어서 주말
아이들의 스포츠 경기 이거 전반대 끝부분 많네. 그래서 중간에 3번이 없어져야 적절하죠. 또 요 스포츠 주말 스포츠 경기는 어떤 건데? 친구들이 보는 경기인데 어디에서? 사이드 라이트 벤치를 할까? 그냥 뭐 벤치나 스탠드에서 보는 그런 경기인데 아니면 두 번째 훈련 세션은 뭐라고요? 시간이죠. 훈련 시간. 누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코치와 함께하는. 뭐니? 위에 거와 대척점에 있죠.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얘도 뭐다? 스포츠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역할이 있다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문제겠지. 그다음 그래서 이런 두 개 익스트림 뜻이 뭐예요? 양극단이지. 이러한 두 개의 양극단 모두 설명해요. The very는 명사를 강조하면서 뜻이 뭐라고? 바로 그 다양한 역할을 설명합니다. 바로 사회 속에서 스포츠의 다양한 역할을. 첫 문장의 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여기 포함되는 건 물리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형성하는 것과 개인적인 성장이 다 포함돼요. 뭐 A뿐만 아니라 바로 또한 역시 놀이도 그리고 또 공동체 형성도 다 포함됩니다.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한다. 가 질문의 주제다. 자, 그 다음 22번으로 갈게요. 야,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지문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 와, 씨, 훌륭해. 해석까지 다 시켜가면서 다 했어. 대박. 이런 수업 어디에도 없죠? 배터리 없대요. 뭐가? 아이폰이? 몇 개 나왔냐? 모르겠어요. 2개 나왔어. 버틸 수 있어. 아이폰 화이팅. 자, 보자. 문장삽이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사실 좀 어려워요. 자, 단서답으로 풀어보자고. 자, 러시아 탐험가들은 발견했습니다. 자, 그 바다소가 있을 때 놀랍지. 근데 지금은 없어요. 멸종돼서. 1741년에 바다소를 이제 발견했는데 30년도 안 된 시점에 the fur 뭐죠? 모피, 털 달린 거죠. 그 모피 무역 상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러한 발견에 있어서 따라왔던 사람들인데 바로 더 먼저 사냥을 했었어요. 그 동물을 사냥을 해서 to extinction 뜻이 뭐예요? extinction 뭐지? 멸종. 사냥을 해서 아예 멸종시켜 버리게 되었습니다. 연결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앞에 뭐 유추할 수 있는 건 바다소가 앞에 등장을 하는구나. 그냥 뭐 이 정도 하고 요 뒤에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멸종된 이후의 상황이 언급이 많이 돼야 돼요. 멸종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걸 잡는 게 조금 힘들어요.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잡아보자. 기록되지 않은 어떠한 날에 1960년대에 마지막 이 황소가, 그 바다소가 die라는 거는 BBB 안 된다 그러죠. 죽었습니다. 멸종됐다가 처음부터 나오네? 이제 뭐 요 앞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는 뭐 얘가 들어갈 자리 뭐 전혀 종잡을 수 없고 그 뒤에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고 멸종되게 된 설명이 시작이 돼요. 보자. 18세기 이전에 인간 사냥꾼들은요 그 바다소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읽는 순간 멸종된 과정에 대한 첫 과정을 설명하는 거구나. 자, 이러한 거대한 바다소는요 30피트까지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뒤덮여 있는데 두꺼운 지방층으로 뒤덮여 있는 이러한 바다소는 옛날에 더 먼저 살았었습니다. shallow가 뭐였지? 얕은 베이는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다면은 여기서 육지 쭉 들어간 부분 있죠. 위에서 봤을 때 여기 만이에요. 저기 항구가 많이 생기기도 하죠. 자, 얕은 만에 살았었는데 두 개의 섬 사이 얕은 만에 말이죠. 북태평양에 그리고 nowhere else 그 밖의 다른 어떤 곳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기만 살았던 놈들이야. 그래서 1번 앞까지는 설명 시작하는 부분이 이어지고 자, 그 다음도 보자. 계속 설명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뒤에 멸종에 대한 묘사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그 바다소의 조상들은 옛날에 한때 inhabit 뜻이 뭐라고요? inhabit 어디에 거주하다 살답니다. 마찬가지로 온 이런 거 안 써요. 얘도 어디에 바다에 더 먼저 살았었습니다. 멸종된 얘기 없지? 그 이번엔 들어가면 안 되죠. 바다에 살았었는데 바로 바자 캘리포니아 멕시코에서부터 여기 러시아까지 다 살았어요. 넓은 곳에 살았는데 그러나 기후변화와 인간의 predation 포식과 함께
그 바다소의 조상들의 숫자가 dwindle, 이건 외웁시다. 뜻이 뭐지? 점점 줄어들다는 뜻이요. 점점 더 먼저 줄어들게 되었고 몇천 마리 정도로 말이죠. 바로 18세기 중반 정도에는. 그 다음 아직 멸종된 얘기 없죠? 2번 아니고 3번 뒤에 보자고요. 자, 3번 뒤에 멸종 얘기가 있는지. 자, 그 다음부터 이러한 감소를 받아줘요. 요걸 받아서 이러한 감소를 받아줘요.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멸종이 아니라 감소가 나지. 그럼 뭐다? 3번도 들어가기가 힘든 거야.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떨어진 그리고 uninhabited 누군가가 아무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여기 무슨 이런 섬에서 마지막 구성원들이 그 해당 바다소종의 마지막 구성원들이 생존했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야. 가정법으로 나타나. 실제로 어땠던 얘기야? 생존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근데 보세요. 여기 좀 어려운 게 생존을 했었을지도 몰라. 이걸 끊어주는 게 어려워. 그리고서 뒤에 보면 head하고 pp가 이렇게 길게 이어져요. 그리고 얘를 주어로 보셔야 돼. 그럼 이 구조가 뭐냐? 기억나는 거 있지 않니? 이건 지금 내가 표시해서 보이는 거지 표시 안 하면 절대 안 보여요. 이건 뭐를 바꿨을 거다? 바로 if라는 문장이 원래 들어갔던 거예요. if하고 if a flood 요거 주어 부분 tide empire 하고 전체 다 나오고 주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문장이 이게 먼저 써요. 인상 먼저 써. In definitely had not suddenly swept. 원래 이런 구조라고. 가정법으로. if가 먼저 있고 주어 있고 had pp가 이렇게 있던 구조였어요. 이렇게 원래 쓰는데 변형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뭘 지우면 if를 지울 수가 있다. 지웠으면 지웠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조동사가 앞으로 간다. 이때 head가 조동사 역할이거든. 얘가 앞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head가 여기 먼저 이렇게 온 겁니다. 부산 아예 앞으로 빼버리고. 그럼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 뭐라고 해석하면 돼? if를 집어넣어서 가정법을 해석하시면 돼요. if를 집어넣어서. 어법은 요 head가 어디 있으면 틀리겠니? 요 head가 여기 뒤에 head가 있으면 어법상 틀린 거예요. if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면 if를 알아서 써주든지. 자, 다시 해석을 해보자. 이런 숫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떨어진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섬에서 이 해당 종의 마지막 구성원이 생존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if로 넣어줘. 만약에 이거 여기서 끊어야겠다.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무한히 생존할 수 있었어요. 여기 아니에요. 앞에 붙은 거예요. 무한히 계속해서 생존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 제국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제국의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제국에 물밀듯이 물려 들어오는 그 세력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종들을 sweep away 휩쓸어 버리지만 않았다면 그 섬에서 무한히 생존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가정법으로 나타냈다는 얘기는 실제로 어떤 얘기다. 제국에 어떠한 물밀듯이 들어오는 세력에 의해서 걔네가 다 휩쓸어 버려서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멸종에 대한 분위기를 여기서 만들어줬고 그 뒤에 보세요. 이제 여기 4번 뒤에가 멸종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멸종에 대한 묘사를 잡아내는 게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봐봐 일단 집어넣게요 이거 우리 넣어서. 자, 그 마지막 이제 그 러시아의 탐구원들이 가서 발견했고 모피 무역 상인들이 완전히 사냥해서 멸종에 이르게 만들어서 나왔고 4번 뒤에 어떤 식으로 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지 보자. 자, 19세기 즈음에 descendant 뜻이 뭐죠? descendant 뭐지? 후손들. 누구의 후손? 바로 그 바다소 킬러스 위에 있던 얘네 헌터를 받는 거예요. 바다소를 사냥했던 그 사냥꾼들의 후손들이 자기 윗대가 사냥했단 말이야. 그죠? 사냥꾼의 후손들이 were wondering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What animal 어떠한 동물이 could have left leave behind는 뭐뭇을 남겨두다예요. 도대체 뭘 궁금했냐? 이 후손들이 사냥꾼의 후손들이 바로 어떤 동물들이 도대체 그러한 거대한 뼈를 남겨둘 수가 있었는지를 궁금했다는 얘기는 이 거대한 뼈의 주인공인 바다소의 존재를 이 사냥꾼의 후손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렇게 된다. 왜? 그 전에 뭐 했기 때문에? 밑에서 멸종했기 때문에. 멸종에 대한 묘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번으로 답을 골라줘요. 근데 이걸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 자, 이 거대한 뼈는 어떤 뼈냐면 바로 shoreline이 뭐예요? 이거 해안선입니다. 말 그대로. 해안선에 lying은 뭐의 ing고 lie의 ing. lying 뜻이 뭐라고? 주어가
놓여있다. 그래서 해안선에 놓여있는이라고 하려면 lying이 돼야 되지. 어법보다는 당연히 뭐가 되고요. laying은 틀리죠. laying은 틀리 뭐예요? 뭔것을 놓고 있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 돼요. 자, 5번. 그래서 이랬더니 이 뒤에 이어져. 아예 기억조차 못해. 후손들. 그래서 심지어 기억조차도 바다소의 심지어 기억조차도 어떻게 했다? had vanished.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5번 아까지도 이어지죠. vanish는 뭐라고? vanish는 얘는 추방하다는 전혀 다른 단어라고. v가 들어가서 vanish가 되면 사라지다. disappear. vanish는 추방하다는 전혀 다른 동사다. 자, 마지막 24번까지 합시다. 뭐야? 자, 제가 할게요. 보세요. 자, 빠르게 해보자. 여기까지. 자, 인간들은 너무나 싫어해요. 그 느낌을. 그 느낌이, 얘는 동격이에요. 얘는 동격이고, 요 대에서는 소대사 걸리는 거예요. 그 느낌을 싫어하는데 그 느낌이란 즉, 그들이 속고 있다는 느낌 너무나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들, 사람들은 종종 반응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이 방식이란 겉으로 보기에 make little sense, make sense 뭐라고요? make sense? 이치에 맞다 말했다. little은 뭐라고? 부정이잖아. 거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속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싫어서 비이성적으로 반응한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행동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행동경제학자는 경제학자들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뭐와는 반대로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과는 반대로 연구한대. 어떤 사람? 단순히 그냥 가정하는 사람인데 인간의 마음이란 계산기처럼 어떤 상황에 뭘 X를 투입하면 Y가 정확히 나온다 라고 가정하는 사람과는 반대로 다르게 연구하는 행동 경제학자들은 동사로 이어져요.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디하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냈냐? 사람들이 reject 거부한다는 거예요. 불공정한 제안은 거부한다고 이 사람들은 결론 내립니다. 비록 뭐할지라도 비인칭 주어입니다. 비록 cost가 수요 동사로 누구에게 얼마의 비용이 들게 하다는 뜻이에요. 대가를 치르게 한다. 비록 바로 그렇게 공정한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희생을 치르게 할지라도 불공정한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 보세요. 근데 이 결론이 맞는지가 관건입니다. 전형적인 실험을 사용하는데 임무를, 이 임무는 불리는 겁니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 불리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거 아니면 저거 중에 골라야 돼. 이런 거예요. 자, 이 최후 통첩 게임이란 상당히 딱 직선적인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 수 있는 게임이에요. 간단한 게임이에요. 페어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스기면 받아요. 돈을 좀 일부 받아요. 예를 들자면 뭐 10달러 정도, 뭐 만 얼마 정도를 받아요. 자, 그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 기회는 제공하는 겁니다. 일부. 그 10달러 중에 돈의 일부를 자신의 페어라고 그랬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받아. 상대방 남자라고 치자. 자,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 페어야. 얘가 10달러 받았어. 앞에 써야 되니? 10달러 받았어. 뒤에 써야 되니? 몰라. 자, 이 10달러 중에 일부를 남자한테 줄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일부를. 자, 이런 상황이라고. 권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파트너에게, 그 파트너 남자는요, 오직 얘는 두 가지 선택권만 있어. 뭐냐? 바로 그 파트너 남자는 가질 수 있는데 once offered. 여자가 제공하는 게 6달러든 5달러든 2달러든 1달러든 제공하는 걸 받던가 아니면 refuse, 거절하다는 동사 뒤에 투부정어를 쓰셔야 돼요. 아니면 무엇인지가 받는 걸 거절하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야, 내가 10달러, 1달러 줄게 라고 하면 1달러 받던가 아니면은 아예 받지 않던가. 둘 중 하나라고. 그래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지가 없어. negotiation 뜻이 뭐죠? 협상의 여지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야, 그러지 말고 좀 더 줘 라고 말을 할 기회가 전혀 없어. 그냥 여자가 결정해서 주면 주는 대로 받던가 안 받던가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결과 그것은 불립니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자, 보자. 얘는 상황 설명을 했고, 자, 내가 물어볼게. 너네가 지금 최후 통첩 게임의 여자라고 치자. 10달러 갖고 있어. 남자한테는 아무런 협상의 내용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결정하면 돼. 얼마 줄지. 너네 남자한테 얼마 줄 거야? 얼마 줄 것 같아? 너네가 이 상황이라면. 얼마 줄 것 같아? 얼마? 안 줘? 주긴 줘야 돼, 일부를. 얼마 줘? 그러면 10달러 주게. 얼마 주겠니? 다혜야. 많이 주겠니? 적게 주겠니? 적게 주겠지, 그치?
얼마? 뭐 달러 단위로 준다면 얼마? 1달러. 그죠? 1달러.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에 나왔던 행동경제학자의 예상이에요. 무식한 거거든요. 무식한 거. 의외로 안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여자 입장에서 남자한테 더 많은 돈을 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협상이 여지가 없거든. 그냥 내가 결정하면 제가 받던가 말던가 해야 돼. 협상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1달러만 주고 같이 그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지문에 적용이 된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토픽을 줬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제공해 뭐야? 동등한 스플릿 뭐다 이게? 나눈 거를 말하는 얼마 바로 얼마를 준다? 5달러를 주더니 놀라운 사실이거든. 협상도 안 했는데 5달러 그냥 줘. 이쪽에서 이상하지. 근데 말이래.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을 거래. 여러분이 하더라도 동등한 양을 주는데 그 해당 파트너 남자에게 그러면서 어떠한 상태로 두게 돼요? 양측 남녀 둘 다 모두를 어떠한 상태로 행복하고 기꺼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남겨두게 됩니다. 앞으로 미래 요게 들어간다고. 내가 1달러만 줘도 되지만 쟤하고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얼마를 준다? 5달러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학자들이 이건 생각 못한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물론 이러한 결정은 드라이브 만들지 이끌지 어떻게? 경제학자도 어떻게? 정말 미쳐버리게 만들죠. 경제학자는 위에서 뭐라 그랬니? 경제학자는 위에서 뭐라 그랬니? 사람에 대한 패턴을 어떤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 보시면 이 경제학자들 기본적인 가정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돈을 뭐 하는 사람이다. 돈을 최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생각하거든. 경제학자들의 이 가정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에게 얼마만 줘야 돼? 1달러만 줘야지. 근데 실제로 이랬어 안 이랬어? 이렇지 않았다. 얼마를 줬다? 5달러를 줬다. 5달러를 준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이 사람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5달러를 준 거거든. 경제학자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건 지금 이 뒤에는 이 경제학자들의 가정을 쓴 거예요. 경제학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돈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면 그리고 be subject to는 뜻이 뭐라고? be subject 뭐라고? 어디에 뭐뭐에 종속되다 혹은 영향받다라는 단어라고. 그리고 onto는 밀려서 줄임말이죠. 자, 어떠한 돈을 공유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 subsequent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뜻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공유하지 않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처벌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공유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얘기예요.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뭐에 대해서 바로 공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처벌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까지가 if로 묶이고 그죠? 그렇다면 in the world는 도대체 왜 여러분들이 돈을 공유하겠습니까? 경제학자들의 생각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공유하냐? 이것이 바로 오직 여러분들을 이렇게 돈을 공유하는 걸 여러분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지요 라고 대답을 내렸다면 경제학자들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채택한다면 좀 더 심리적인 경제적인 거 말고 인간의 심리적인 관점을 채택한다면 바로 뭐 하는 게 말이 된다? 바로 돈을 공유하고 내가 알아서 나눠주는 것이 말이 된다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지금 splitting the resources. 저기서 resource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더 말이 되기 시작하지요.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면 심리적인 이유로. 그렇게 돈을 공유하는 건 바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소유하게 되어 어떠한 시스템을 이 시스템이란 습관적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어떤 공정함의 뭐죠? 센스죠. 공정하다는 감각을 습관적으로 푸시는 여기서 푸시는 서포트 정도로 보는 게 있다. 밀어낸다가 아니라 공정하다라는 감각을 습관적으로 지지해주는 시스템을 인간의 마음이 생각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문의 제목은 위에 나왔듯이 공정함의 감각이라는 것 바로 인간의 마음을 관장하고 지배하는 공정함의 감각이라는 것. 그래서 경제적인 걸 뛰어넘어서 공정함을 위해서 자기의 자원을 심지어 나누기도 한다. 겉으로 봤을 땐 비이성적인 행동 같지만 이게 다 공정함의 관점에서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